네, 오늘 오신 관객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한 마디씩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린 금쪽이 임쌤입니다. 양쪽으로 아주 든든한 좌은선이 우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함께 즐겁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쌤의 친구로 오늘 온 배우 이연입니다. 쌤의 친구들은 더 많은데 오늘 제가 와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다른 날과 다르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세미 배우와 개봉일에 했던 GB에 오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열심히 질문을 준비하는 바람에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학술대회냐 뭐 지금 세미나냐 뭐 이런 오명을 얻어가지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가벼운 분위기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관객 여러분 질문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 이연 배우님 영화 오랜만에 다시 보셨죠?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또 같이 보셨는데요. 처음에 볼 때 저 극장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보니까 훨씬 더 좋았고요. 확실히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근데 확실히 전 원작을 보지 못했거든요, 소설을. 전 너무 좋게 봤습니다. 드는 생각이 많네요. 네. 생각을 오늘 풀어주고 가실 거죠? 그럼요. 나누면 담아두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럼요. 네.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라고는 마이크를 쥐어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김혜진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연 배우처럼 영화를 먼저 접하신 이후에 책으로 경로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순서가 됐든 굉장히 의미 있는 탐색이 될 테니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에게는 동명의 원작 소설로 텍스트로 이 세계를 유영하시는 방법을 권유해 드리고요. 품고 있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영화다, 확장성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오늘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시기별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저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게 퀴어 이슈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이슈로 가장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엄마와 딸의 얘기, 또 어떤 날은 나이 든다는 거, 어떤 날은 노동한다는 거 다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 두 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딸에 대하여서 가장 나에게 깊숙하게 다가온 이야기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이야기들 고르시겠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와닿나요? 저 어머님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어머님인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워킹 워먼이시다. 계속 일을 하신다. 아니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뭔가 일을 찾고 하는 게 혹시 외로움이 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주거 문제의 이슈도 많이 생각했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건 차차 풀어야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끝날 때까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한 게 어머님이 또 일을 하신다. 노동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그게 또 자기 증명이랑 되게 떼놓을 수 없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뭐 재화를 본다, 생활을 영위한다의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부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파트이기도 한 것 같고 삶과 계속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무언가의 의미로 노동이 받아들여진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세미 배우야말로 뭐 촬영 때, 촬영하기 전에 또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이슈들로 이 영화가 각기 다른 감흥을 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이야기로 가장 크게 다가와요? 아니면 오늘,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리고 또 GV를 할 때마다 항상 좀 감흥이 달라지는 게 신기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또 친구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오면서도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명절 시작이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있다가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거기 저기 제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뭐만 하면 아빠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계속 자기 뭐 증명을 한다든지 내 표현을 다 하고 뭐 사소한 것까지도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커가면서 부모님한테 저의 사소함을 털어놓기보다 제 옆에 있는 제가 형성한 공동체 혹은 친구, 뭐 짝꿍 이런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좀 고민이 있을 때 이 두 분한테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 딸에 대하여의 그 마지막 그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있고 레인과 그린이 거기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어깨를 맞대고 뭐 사소한 얘기를 계속 영화 안에서 나누잖아요. 그게 저한테 좀 많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 안에 관계들을 보면서 저와 제 주변에 혈연 관계로 묶이지 않은 제가 만든 그 각자의 선택들로 만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느슨하고 끈끈한 공동체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한예리 배우까지 해야 저희의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이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오늘 오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어쨌든 각자가 그렇게 곁에 가까이에 있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의 의미를 나누는 관계들에 대해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반가운 여러 가지 영화의 지점 중에 저에게 가장 반가웠던 건 세미 배우의 영화 출연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미 씨가 얼굴은 20살 같은데 나이도 생각보다 꽤 있고 경력도 생각보다 꽤 있어서 예전에는 왜 TV로 한번 드라마의 경력을 시작한 배우들이 영화나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게 허들이 조금 있는 시기였잖아요. 연기를 한 지가 오래돼서 그 허들이 조금 있는 어떤 시기를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영화들 하나 둘 하기 시작하고 딸이 되어라는 작품에서 드디어 이 배우가 스크린에 얼마나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증명해낸 것 같아서 그 사실이 저는 진짜 많이 기쁜데요. 영화로 관객들을 만나는 경험은 어때요? TV 드라마로 만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분인가요?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요즘 느끼는 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에서 제가 확실히 더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또 만드는 과정이 요즘에는 다 플랫폼이 좀 비슷해져 간다고 저는 뭔가 옛날에는 영화 다르고 드라마 다르고 연극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기를 하는 스타일도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연기를 하는 제 태도가 조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배역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의 어떤 장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로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딸에 대하여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웃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한테 뭔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니즈를 어떤 상업적 니즈를 많이 하지 않고 더 배역에 집중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영화라기보다 딸에 대한 차이점? 다른 작품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또 같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신 바가 있잖아요. 방과 후 전쟁활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그 반의 제자로 물론 선생님이 빨리 가시는 바람에 함께 긴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잠시 호흡을 맞추신 바도 있고 그런데 친한 친구가 가족 같은 사이가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걸 보면은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에 흠칫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 동료로서 저런 장점이 있었군, 저런 매력이 있었군 하고 놀라게 될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자로서 이 두 분의 작업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만 같은 배우가 또 바라보는 배우의 매력이 또 어떨지도 궁금해요. 이현 배우가 보시기에 대세미 선배의 이 작품에서의 연기자로서의 매력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니 처음 보는 목소리 톤이긴 했어요.
작품에서. 그쵸.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의 10배쯤 떠있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 딸에 대하여의 세미 선배 목소리는 보통 같이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 들었던 어떤 애교 섞인 목소리? 혀가 거의 없죠. 말할 때 평소에는. 네,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건 작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딸에 대하여에서 처음부터 그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좀 색달랐어요. 좀 편하게 더 편해 보였고 근데 제가 세미 선배한테 궁금한 건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이제 그린과 이제 그린과 레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보면서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실래요? 어떻게 연기했냐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연기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몰입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그 디테일을 첨가하자면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게 저는 배우들이 가장 신기하게 보일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어떤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미 그 안의 관계성을 생각해보면 7년간 정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온 나의 연인이잖아요. 그럼 그 관계성을 각자가 만들기도 할 것이고 뭐 배우와 상대 배우와 얘기를 해서 맞출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장의 호흡으로 더 덧대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연기를 할 때 하윤경 배우와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세미 배우가 그 특별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에 입힌 부분이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게 맞아요? 저 오늘 통역으로 이 자리에 유능하십니다. 나왔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통역으로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 사이에서 그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떤 관계였을까? 어떨 때 여기에선 누가 품어주고 어떨 땐 지지해주는 사람이 누구였고 이런 상황에서 행동하는 건 누구고 또 내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잘 받쳐주는 사람 누구였을까 그런 대화를 좀 했던 것 같고 네,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좀 애교를 부리는 편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걸 안 지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내가 그렇게 편해 보였던가라고 생각했더니 엄마와의 관계가 있고 연인과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성에서 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경 배우와는 어쨌든 레이는 좀 뭐죠? 하얗고 뒤에 무지개 색깔 유니콘? 그렇죠. 유니콘 같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 현장에서도 이런 짝꿍이 어딨어? 이런 파트너가 이런 굉장한 사람은 인간으로 살아있긴 한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손발이 되셨더라고요. 그것도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자기는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끝까지 그린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부분이 진짜 제가 어떤 리뷰를 봤는데 진짜 MG력 영화다라는 그 리뷰 진짜 약간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예의를 그렇게 막 그러니까 예의가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답답한 분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 이름은 그린이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린이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엄마면 진짜 아니 근데 거기서 또 그런 자아가 있는 게 그냥 우리가 만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켜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 앞에서의 그린은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좀 망나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마랑 같이 닮았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한테 서로 미워 보이지 않는 관계이며 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한 사이는 어떤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존중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깥에서 혹은 씬에서 좀 못나 보이는 씬이나 좀 아쉬워 보이는 게 있어도 조금 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관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엄마와의 관계 구축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 그린이 등장하는 게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는, 아침밥을 먹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돈 빌리러 온 거죠. 그때 그린의 상황은.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만 벌리겠어 라고 얘기한, 사실 영원히 빌릴 것 같이 생겼는데 언제까지 빌리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관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린은 기존의 엄마를 어느 정도의 관계로 바라봤을까. 그냥 필요하면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도 않고 딱히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평균선의 모녀 관계가 그 장면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그러니까 오민의 배우와의 거리 혹은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거를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그 딸에 대하여 엄마는 어떨까? 미네 선배는 대체 무슨 엄마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제가 아는 엄마에 많이 상상하고 그러고 현장에 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대입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신 게 영화가 어때? 라고 저희 오빠는 육아를 하느라 영화를 못 봤거든요. 어때? 얘 거기서 잘해? 뭐 내용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평소에 얘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빌리진 않지. 그냥 그 바이브가 똑같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 누군가의 자궁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엄마. 그리고 또 그리는 마지막에 또 막 그러니까 병원에서 엄마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그런 존재 아닌가? 언제든 손을 빌릴 수 있고 내가 그냥 편하게 짜증도, 그러니까 내리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외동딸이잖아요. 제가 잘 알죠. 네. 그러니까 외동은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MG력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개봉 날에 오민혜 배우님과 같이, 감독님과 같이 세미 배우도 GB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오민혜 배우가 해주신 얘기가 진짜 인상 깊었는데, 다른 세대가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얘기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랑 임재미 배우가 막 공감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리는 나의 가장 싫은 딸로서의 모습을 모아놓은 캐릭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밖에서는 막 되게 막 자기 생활 잘하는 척하고 막 멋있는 척하고 하다 집에 오면 엄마 돈 줘 하는 캐릭터에서, 실제 저희가 그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엄마 찾고 엄마 앞에서는 진짜 짜증 부리고, 요즘 말로 진짜 속된 말로 개짜증 부리고 막 이런 건 엄마 앞에서 다 하면서 연인한테는 막 또 되게 괜찮은 척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내가 보기 싫은 딸의 모습이다. 특히 그 응급실에서 엄마가 오자마자 너무 어린애처럼 울어버리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내가 딸로서 엄마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지만 실은 내가 딸로서 정말 싫어하는 어떤 모습이 이 영화에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오민혜 배우님이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미워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안 그러면 누가 그러겠냐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린을 그렇게 바라보는 세대도 있구나, 그런 마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처음 어떤 말로써 들었던 것 같은데, 이현 배우가 보는 그린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린은? 되게 철없어 보였어요. 이거 철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없나? 그러니까 저는 레인에 조금 몰입해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혼자 애인을 그 눈칫밥을 엄청 먹어야 하는 집에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캐리어를 들고 뭐였어 정리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저건 고도의 기술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눈치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그린이면 나는 저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주거가 지금 흔들리고, 근데 엄마는 집이 있어. 방도 남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 같아도 급하면 일단 엄마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한테 양해를 구했겠죠. 어쨌든 들어보니 제가 돈을 뺐었더라고요. 정년의 월세. 그러니까 그림 때문에 월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저였으면 레인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자고.
먼저 들어갈지 네, 않고. 먼저 들어가줘요. 같이 들어가자고. 아니 근데 엄마가 먼저 들어올 줄 몰랐다니까. 여기서 철학습이 하나 더. 왜 엄마의 퇴근 시간을 모르냐고. 어떻게 알아 따로 사는데. 아니 그래도 여기서 또 전화를 많이 하지 않는 사이다. 어머님이 많이 외로웠다. 계속 저렇게 일을 하고 끝없이 일을 자꾸 하시는 게 많이 외로웠다. 전화 통화를 많이 하지 않는 딸이었고 딸은 많이 바쁘다.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레인 같은 완벽한 짝꿍 옆에 있는 거지. 챙겨주겠지 레인. 제가 이래서 이 자리에 한예리 씨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얘네 보고 싶다. 어쨌든 예리 씨는 촬영 때문에 오늘 오지를 못했고 네, 이 두 분은 평소에도 좀 잘 안 맞아요. 그 장면에 대한 얘기도 오늘 배우 중에는 출연진 중에는 세미 씨만 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세미 배우의 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게 욕실을 사이에 두고 엄마와 되게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인데 사실 그 한 토막에 이 딸에 대하여의 핵심이 다 있어요. 나처럼 될까봐 혹은 내가 돌보는 누구처럼 될까봐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가 이렇게 키워놓고 왜 나한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 딸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게 부딪히기에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딸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죠. 그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오민혜 배우가 연기한 엄마가 너는 내 딸이니까 라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확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각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연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뭔가 되게 많이 파도가 치는 장면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촬영할 때 기억은 또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장면은 그냥 글을 제 위에 대본을 위에 이렇게 서면을 펼쳐놔도 조금 마음으로 울컥거리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 장면은 제가 연기해서가 아니라 누가 연기했어도 저는 그걸 보면서 울컥거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담고 있는 그 무게감이 있고 엄마와 딸이 혹은 아니면 내가 너무 소중해하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그 장면에서 그냥 대본을 놓고 엉엉 울었어요. 막 이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울면 안 될 것 같은데 엄마랑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읽으면 그 엄마의 그 매서운 눈일까? 그러니까 마주해야 현장에 가야지 볼 수 있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현장에서는 그 민혜 선배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딸에 대하여 엄마로서는 엄청 무겁고 한 번도 웃지 않고 기운을 계속 안으로 갖고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냥 인간 오민혜 선배님은 다 밖으로 밝은 거, 좋은 거, 기쁜 거, 화나는 거 모든 감정을 너무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때 리허설 할 땐 좀 격하게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아니다 이렇게 더 서로 눌러서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너는 내 딸이니까를 한참을 있다가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좀 바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막 저랑 같이 나 왜 이러는 건데 했을 때 엄마도 너는 내 딸이니까 바로 하셨었는데 제 걸 찍고 나서 선배님이 나 다시 찍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게 있게 촬영하셨거든요. 저 말을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연기라는 게 두 분이 훨씬 더 잘 아는 영역이겠지만 당연히 각자가 준비하는 파트가 있고 현장에서 그날 상대 배우가 어떻게 하는지 그 흐름에 따라 또 내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릿속으로 완벽한 무언가를 상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지가 않는 게 바로 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현장에서의 우연, 상대 배우와의 호흡 이런 많은 것들이 뭉쳐져서 나온 장면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사실 두 분은 한 번씩 오민혜 배우님의 딸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딸이 대하여라는 작품에서 이재희 배우는 딸로 나왔고 단편 영화 중에 오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작품에서 이현 배우가 또 오민혜 배우의 속을 집어넣는 딸로 또 등장을 하셨죠. 물론 그 영화의 엄마도 속을 좀 뒤집는 엄마. 저 그 영화 좋아해요. 네, 저도 그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서 겪은 엄마 오민혜 배우가 있고 여기서 보는 오민혜 배우는 되게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기하러 오늘 나오신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즐거운 나의 집에서의 어머님은 이제 모성애를 좀 찾아볼 수가 없는 보통의 어떤 영화에서 표현하는 어머님과는 다른 어머님이었고 저는 딸에 대해서는 모성애를 많이 느꼈어요. 그 지점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얼굴이 정말 확 갈아 끼우는 듯한 엄마의 두 얼굴이 그 영화와 이 영화에 있는데 이현 배우님은 오늘 임세인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으신가요? 준비하신 무언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처음 딸에 대하여를 봤을 때 생각을 한 건데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게 이 딸의 정체성 근데 이제 이것을 부모님에게 납득시키는 게 어쩌면 폭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나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세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동성애자다. 이것을 갑자기 그 세대의 어머님, 아버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님들이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세상이 달랐던 때에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그냥 획일적으로 이게 행복이야. 이게 평범해. 난 가정을 꾸려야 돼. 뭐 이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던 분들에게 이게 맞는 수순인가?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사실 딸에 대하여를 보면서도 했고 그 전에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큐를 보면서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걸 이제 이번에 은성 기자님이랑 얘기했던 건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꼬리뼈가 있잖아요. 근데 한 몇 살쯤 되니까 꼬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죄송해요. 어떻게 될까를 가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꼬리에 빗댄다면 하고 상상을 한 거죠. 네. 내가 죄송해요. 저희가 개인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이런 루틴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통역가 1, 양해가 통역가 합니다. 2 한예리 씨가 있는데 오늘 한 명이 지금 고군분투를 하는 거고 네, 얘기하세요.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이 꼬리뼈를 만졌는데 약간 꼬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어쨌든 바지랑 팬티랑 뭐 치마에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녔어. 뭐 그러겠거니 뭐 저러겠거니 하면서 다녔어. 근데 청년이 됐는데 꼬리가 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이걸 엄마한테 말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고민을 하면서 남들도 봤는데 나랑 바지핏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저 걸어가는 사람이. 그럼 나만 꼬리뼈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만 꼬리가 자라는 게 아니구나를 알았어. 근데 점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꼬리가 길어진 거예요. 이제는 진짜 호랑이 꼬리처럼. 그럼 이걸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걸 징그러워해. 그럼 그건 좀 슬플 것 같거든요. 나 지금 좋은 거 같아. 이걸 애니메이션 대본으로 써줘. 제가요? 네. 죄송해요. 하기가 전혀 안 아니 되는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알겠어. 내가 좀 달라. 보통 사람들이랑 꼬리가 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가리고 다녀. 근데 나도 가리고 다녔어. 그래서 이거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이제 더 이상 가리고 다니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징그러워해. 내 딸이 꼬리가 있어. 나는 없는데. 그래서 막 징그러워해. 막 내가 이거 팬티에 구멍 좀 뚫어줘. 이러는데 무슨 팬티에 구멍 뚫어? 이렇게
할 거예요? 꼬리가 만약에 있으면.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꼬리가 생겼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엄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존재들도 내 꼬리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호랑이 꼬리처럼 길어졌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고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면서 길어진 거니까 내 어떤 생긴 모양새가. 그럼 엄마는 진작에 알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렇기도 하고 그거를 그럼 꼬리가 길어지기 전에 독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겨질 수 있을 때 엄마랑 살다. 맞아. 근데 그 꼬리가 바깥에는 다른 비슷한 모양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존재들이 있잖아. 나랑 비슷하게 자라난 그 존재들과의 동질감으로 그 힘으로 버텨서 엄마한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상처받아서 마음 이렇게 뭔가 보호받지 못한 마음들을 내가 응원받지 못한 마음들을 그들과 함께하면서 다시 좀 치유할 때가 있잖아요. 연대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엄마한테 상처받는다기보다 내가 어디선가 받은 상처를 아까 내가 친구들이 오늘 친구들과 자리에 나오면서 딸에 대하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있고 누군가 내 앞에 있고 그럼 내가 그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그 꼬리를 징그러워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 나도 있는데 너 거는 징그러워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거를 내가 인지는 하고 있는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좀 찌푸리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온전히 저 꼬리에 하나하나를 궁금해했나? 그런 모양새와 어떤 그의 마음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대답이고 사실 그 저희가 이 자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현 배우한테 너도 지금 준비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너도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봐 이렇게 했는데 그 꼬리 얘기를 대뜸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물어보겠다. 근데 저는 지금 세미 배우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MBTI 신봉자는 아니에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두 분하는 N 성향이 되게 센 분들이고 저는 S가 세거든요. 그래서 아 확실히 N의 대답은 이렇구나라고 지금 듣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얘기하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꼬리라니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들려주다니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고 연희 씨는 꼬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더 긴 옷을 감춰 입을 거예요? 아니요. 정말 센세이션하게 저는 꼬리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유행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는 꼬리가 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가려질 때는 가려지고 무슨 옷을 입었을 때 나오면 냅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이 저거 뒤에 꼬리야? 이러면 예쁘지? 그럼 나도 그걸 다를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나중에 뭐 표시 이런 것처럼 꼬리 액세서리 이게 유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 아이템을 한번 역시 비범한 여성이고 근데 그 얘기가 되게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생각하고 딸에 대하를 보면서도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주가 사실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에는 뭐 섹슈얼리티도 있고 성향도 있고 뭐 성격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되게 희한하게 어떤 사람을 규정할 때 섹슈얼리티로 규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건 그거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세계와는 다른 접점으로 만날 수 있고 다른 특징이 또 발현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섹슈얼리티 하나로만 어떤 사람을 마치 정말 꼬리가 달린 것처럼 무언가 묻어있는 사람처럼 보지는 않는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에 대하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세미 배우에게 제가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미 배우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배우란 역할이 있고 또 저희 친구들이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고 동물권 활동가로 일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 뚜껑을 따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제로 웨이스트이기도 하고 평소에 일회용품을 정말 안 써요. 저희가 친구로서 항상 그 점을 정말 너무 존경하는데 그리고 도축 소들을 구조화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생추어리 건립에 앞장서기도 하고 시셰퍼드라는 활동가로 또 일을 하면서 해양 쓰레기 청소를 또 반려견 흥미와 같이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일이죠.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여기서 그린도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린은 뭔가가 막아 세워졌을 때 혹은 부딪혔을 때 때로는 저렇게 으앙 하고 울어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캐릭터인데 세미 배우는 그런 일들 하다가 주춤하게 될 때 뭔가 나를 좀 막아 세운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맨날 루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내가 혹시 너무 막 큰 꼴이라고 이거는 다 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 자신을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내가 달려왔더라? 내가 어디까지 와 있어서 이런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울기도 해요. 제 우는 모습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거의 울고 있죠. 네. 네,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먹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좀 회복을 다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고 그린도 멈추지 않았듯이 저 또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제가 힘든 것보다 더 아픈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나 힘든데 나 너무 지금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때 막 그 며칠 전에 고속도로에서 도축 그 닭개 버스가 5톤짜리 버스에 3,500명의 닭이 거기서 다 불타 죽었다고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힘든 거는 좀 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우와 역할은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 역할이 실제 배우와 얼마나 닮았나요? 뭐 얼마나 다른가요? 그런 질문도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 두 개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객체들이긴 하지만 저는 그림과 임채미 배우의 관계는 되게 운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주고받는 시너지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조금 확장을 시키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린을 만나신 이후에 임채미라는 배우를 발견하셨다면 이 배우가 영화나 TV 드라마 혹은 시리즈 바깥에 그러니까 연기 바깥에 어떤 식의 활동들로 세상의 확장을 꿈꾸고 있는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아마 출구가 없을 것이에요. 점점 더 빠져들 것이에요. 그래서 세미 배우를 더 많은 방향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객 질문을 이제 같이 받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손 드신 맨 앞줄 관객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여기 이쪽이요. 안녕하세요. 전 이제 딸에 대하여를 너무 좋아해서 개봉 전에도 한 3번 정도 봤고 개봉 후에도 지금 3번째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혼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엄마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감회가 되게 새로운데 제가 처음으로 딸에 대하여를 봤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혼자 잠에 들잖아요. 뭔가 엄마는 혼자 방에서 잠이 들고 딸이랑 친구들을 이렇게 떠드는 모습이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엄마가 되게 외로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봉 후에 다시 보니까 엄마가 약간 코를 골면서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롭다기보다 내 딸이 저런 좋은 친구들을 곁에 있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내가 걱정한 것만큼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잠이 든 것 같았는데 이제 배우님들이나 기자님은 어떻게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전 장면이 레인한테 어머님이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씬과 붙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친구분들이 오셨을 때 저 여자애는 누구야? 라는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고 그냥 그 소리와 그 장례식장의 고단함으로 주무시는구나 싶었어요. 외롭다고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로워 보인다. 외로우시겠다. 저기서 주무시는 게 외로우시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례식 장면부터 이후에 붙는 말하자면 에필로그 같은 장면까지가 이 영화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원작을 먼저 읽었어요. 원작을 먼저 읽고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독자였는데 원작의 어머니는 끝내 딸과 불안한 채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 세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단호함으로 끝나고 하지만 이 장례식장이 그냥 딸들의 어떤 필요는 있는 거죠. 상주도 누가 해줘야 되고 일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다지 개운하지 않은 기분으로 잠에 드는 것 같은 엔딩이고 끝에 에필로그 장면은 아예 원작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잠에 드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 엄마에게 굉장히 단 잠을 선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엄마는 밥도 대충 먹고 잠도 제대로 자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엄마인데 처음으로 저 바깥에서 내 아이가 만든 공동체에서 어우러진 어떤 밝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난 저기에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나만의 공간에서 쪽잠을 자긴 하지만 저 세계가 내가 몰랐던 무언가의 편안함을 주는구나의 느낌으로 엄마가 처음으로 달게 자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붙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혹은 눈길을 주지 않거나 피해버렸을 여자아이들의 모습에 어쩌면 저 아이들이 레인과 그린 같은 아이들일 수 있겠다고 시선을 한번 던져주는 그 이야기가 좀 더 넓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에게 단 잠을 선사하는 아주 따뜻한 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감독님이 그 뒷장면을 만드셨던 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마가 딸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진 않은 거.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해피엔딩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이 딸에 대한 작품에 집중을 했던 거지만 감독님과 이제 그 촬영 감독님 그 PD님 같이 논의를 해보셨을 때 그 뒷장면이 필요하다라는 상의 끝에 뒤에 장면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도 은선 기자님처럼 그냥 뒤에 편안하게 잠이 든 것처럼 저에게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고 엄마 혼자였다면 이런 소음, 백색 소음이 들리지 않았을 거고 그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했을 거고 더 불안에 빠져서 미래에 내가 제이가 된다면에 대한 암흑 같은 생각들로 자리 잡으면서 장례식이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누워 계실 때 영화가 끝나도 멋있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했던 것 같고 이해한 거야 이해 안 한 거야 라는 대화가 논쟁이 돼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그 마지막에 신호등의 약간 옅은 미소는 어쨌든 온기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든 엄마의 옆으로 딸에 대하여라는 타이틀이 뜨는 구정도 참 좋죠.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생리 배우가 한 분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두 번째 안경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이제 화장실에서 오누가 이제 갈등이 나오는 대화 장면에서 그 이제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냐고 얘기하니까 딸이 이제 나도 그런 성향인데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실 그 역할들 보면 다
다들 되게 이타심이 강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타심이 강한 캐릭터니까 뭐 내가 같은 뭐 동성 그 성향이 아니더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대사를 통해서 만약에 같은 동성 성향이 아니었다면 그 딸이 이제 자기 몸 다치면서까지 이렇게 도와줬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린이 그 해고된 강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의 성적 취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간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이 사람은 정말 남을 위해서 일하는 무언가의 마음이 큰 사람인가, 부당한 걸 참지 않는 마음이 큰 사람인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컸을까를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느끼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에 더 공감하고 열을 올리거나 이타심에 강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떤 쓰레기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그런 성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인권에 대한 문제 뭐 아니면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제가 관심 있는 것만 해도 동물권도 있을 거고 혹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로서도 이슈가 있다면 그거에 내가 이건 내가 발벗고 나서야 돼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다 광화문에 모입시다 하면 갑자기 이타심이 확 끌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성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거는 내가 힘을 같이 불어넣고 싶어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린이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었다면 더 그건 발벗고 나섰을 것 같지만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그 요양법원의 제의를 위해서 막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린도 이거는 모두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현 배우 추천 원하실 게 있으세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현 배우 한 분 지목해 주세요. 저쪽 여기 에그박스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딸에 대하여를 원작으로 읽고 지금 영화로는 두 번째로 접하고 있는데, 영화 첫 번째 봤을 때 레인이 빵을 만들고서 다들 들어와서 빵 먹어라고 했는데 할머니의 꿈같이 좀 같이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빵을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결국엔 할머니의 꿈이었나라는 장면으로 보여졌는데, 저는 그 장면이 드디어 이 가족으로 엄마가 받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이거는 꿈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우리의 약간 이상향 같은 모습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뭔가 행복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그건 꿈이었다라는 좀 허망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장면들을 어떻게 배우님들께서는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할머니와 그리고 엄마와 그 두 레인과 그린과 또 그 마을이래. 그 집에 사는 아이들까지 막 뛰어놀았던 그 행복한 장면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왜 그 장면이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그 장면은 저도 만약에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그 장면을 넣어 주시고 그 장면이 끝나고
할머님이 같이 빵을 먹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다. 그랬으면은 저는 그 장면을 약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드시는데 어차피 저렇게 눈칫밥 주실 거면서 저거를 왜 넣으신 거야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이뤄질 수 없게 돌아가신 상황으로 붙어버리니까 저는 조금 희망적이었어요. 아 만약에 살아 계셨었으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근데 돌아가신 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삶과 죽음이어가지고 그냥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걸 딱 팩트로 정확하게 막 워딩을 이렇게 답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원래 원작에도 써 있잖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는 상상이었다가 뭐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되게 누구의 상상인 거예요? 원작은 계속 엄마의 독백이에요. 엄마가 계속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머님의 상상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원작에서는 그렇죠. 딸의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모두 다 꿈꿨고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그리고 할 수도 없고 바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고 싶었던 것인지 어쨌든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주 PD님 맞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셨어요. 원작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면 원작은 엄마의 아주 긴 독백이에요. 그 안에 딸과 대화했던 것도 회상도 해보고 자기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영화로 옮겼으면 계속 엄마의 나레이션만 쭉 있는 영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그 취향 구성을 봤을 때는 이게 엄마의 시점인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점인지가 좀 불분명하게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각자의 사유를 조금 더 풍성하게 넣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때로 영화가 보여주는 모든 게 그냥 우리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희망적인 어떤 이야기든 아니면 아주 절망적인 무언가든 현실에서 일어난 것을 옮겼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상으로 덧붙였든 영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질지도 모르는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쳤던 과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은 가능성인 것 같아요. 저럴지도 몰랐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if의 가능성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린과 레인이 함께 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많았다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어머니가 그 좁은 동네에서 왜 여자들 다 큰 여자들 둘이 붙어 다녔는지에 대한 마음을 계속 졸이면서 이 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됐다면 연고가 전혀 없는 4명의 여자가 물론 딸도 있지만 모여 선생으로 사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사회였다면 그랬다면 그 장면은 굉장히 평범한 장면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슬픈 장면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린 같은 사람이 있다면 레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의 한 조각 같은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봤다는 인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맞는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받아볼까요? 네, 맨 앞줄에 가깝게 손드셨던 관객분이 계시죠?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레인이 먼저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림 만만치 않게 엄마도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고도 없는 그런 노인분을 모셔와서 제 생활 공간으로 모시고 와서 뭐 장례식도 해주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배우님께서 자기 엄마가 자기 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혹시 이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약간 무서운 일이긴 하죠. 아마 연배우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엄청난 걱정에 대한 질문을 쏟아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어떡할 거야, 진짜 위험해지면 이럴 거야, 이 사람 과거가 어떤지 알고 있어, 막 이러고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막 닥달을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걱정하면서 막 잔소리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 이타심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했어, 멋진 선택을 했네라고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뭐 저도 사정을 들어봐야겠지만 왜 엄마가 이 사람을 데려오게 됐는지, 어떤 걱정과 염려로 하게 됐는지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하지 않을까요? 둘이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평소 성향에 비추어 둘의 반응을 예상해 보면 일단 세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어,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하고 할머니를 돌보는 건 사실 어머니의 몫이 될 거다. 세리 씨는 외부 일로 너무 바쁠 것이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와서 엄마 파이팅 이런 얘기를 해줄 거다. 그리고 연배우는 정반대일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를 앉혀두고 엄마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모든 재반 상황을 따져본 뒤에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할머니를 돌보는 일에 본인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그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할머니를 받아들이긴 했을 거지만 방식이 좀 달랐을 것 같다. 어쨌든 엄마의 집이고 이게 맞잖아요. 제 집이 아니고 엄마의 집이 되고, 근데 만약에 딸에 대하여의 미네 어머님처럼 저희 엄마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저와 엄마의 살면 그 돌봐주시는 할머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다 들었는데 엄마가 할머님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하면은 저는 한번 일단 뼈를 한번 때렸을 거예요. 저기 강경에 계시는 왜 할머니는 그 어떡할 거야? 왜 할머니는 어떡하실 거야? 그래서 뭔가 이게 방법을 말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사는 다 따지고 아마 은선 기자님 말대로 제가 아마 그 레인처럼 어머님의 손발이 저희 엄마의 손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미 배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마이크를 좀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재선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6월 말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초판 몇 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2권을 원하셔야 될 텐데 그걸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어느 분께 이걸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게 엄마와 같이 오신 분이면 좋겠다, 그리고 첫 질문을 하신 분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 책 중에 한 권을 앞에 첫 질문하셨던 관객분께 선물로 드리고, 근데 이건 중고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사인을 해버려가지고 이 책은 영영 중고시장에 되파실 수가 없습니다. 지겨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가장 멀리 가야 하는 분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 동안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나는 멀리 어디까지 가야 한다. 손 드셨던 관객분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나 논산보다 멀리 간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안동 좀 이기기 어렵네요. 안동보다 더 멀리 간다. 네. 네, 안동보다 먼 분 어디까지 가세요? 부산보다 멀다. 뒤에 에그박스 계시는 분 어디요? 연휴에. 연휴는 아닌 것으로. 부산이 가장 먼가요? 앞에 계신 분? 베트남이요?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이길 수가 없네요.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베트남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 꼭 끝나고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이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또 연휴에 특별히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화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어머님이랑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소문 내주세요. 그래도 이제 남았죠? 아직 상영 기간이. 네,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으면 너무 사담이었나 싶은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예매가 풀리고 금방 매진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내 친구들의 파워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만큼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감동했었고, 또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모습을 보니까 연휴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오늘 그 윤지 강사님의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온몸으로 다 어디든 달려가서 앉아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들이 연배우가 또 은성 기자님이 또 여기 없는 예리 배우 언니가 그리고 또 제가 동물권 식사 기부하는 행사에 이제 밥을 해주셨던 그 바이두부라는 곳의 사장님 어머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를 오픈할 때 첫 손님으로 와주셨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제가 뭘 하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든 달려가는 게 상당히 감동이 있어요. 자꾸 뭉클해지고 약간 갱년기 감성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 보니까 저의 어떤 감동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네네. 가야 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엔창 관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